그러면은 은퇴경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다니엘서나 오늘 마침 또 학계서 묵상했었고 되게 이렇게 바벨로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마침 보고 있었는데 너무 좋은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정도환 선배님에 비해서는 이거 너무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엄청 길어지는데 막상 발표를 만들려니까 약간 확인되지 않은 것들은 다 배제를 해야 되고 이렇게 확실한 것들로만 구성을 하려니까 이렇게 충분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보수주의 컨퍼런스를 초청받아서 갔었는데 그때 제가 엄청 느꼈던 게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이제 도와주려고 할 때 너무 이렇게 우리도 막 그거에 딱 사상적으로 막 몰아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완전히 입증된 사실들을 위주로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설명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원래 백신 가지고도 백신 얘기도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백신이 아직 조금 불확실한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좀 진행 중이에요. 지금 미국에서도 좀 상황이 엄청 많이 바뀌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정리되면 하려고 하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거를 오늘 좀 간단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문제는 과학계에서도 지금 막 패가 나뉘어서 막 싸우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어떤 논문을 내면 또 막 반박하고 막 하나로 좀 의견이 모아지지도 않고 있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또 전공 분야랑 가깝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되게 좀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오히려 제 전공이 아니면은 그냥 막 소위 썰을 풀 텐데 제가 이쪽 사람이니까 좀 잘못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약간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고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요약하자면요. 또 트루스 포럼이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사실은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만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루스 포럼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갑자기 노벨상 수상자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왜냐면 이 노벨상 2008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들인데 왼쪽 두 분은 프랑스 분들이십니다. 루이크 몽타니에 프랑스어시 바레시누시고 오른쪽에 계신 분 독일 분이신데 이 독일 분만 어떤 파필로마라는 다른 바이러스 노벨상을 받으셨고 왼쪽 두 분이 그 유명한 에이즈 바이러스를 HIV를 발견하고 규명한 공로로 이제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선생님이셨고 제 제자셨는데 같이 연구를 해서 같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루이크 몽타니에라는 분이 이렇게 하셨던 증언들을 어떤 좀 기반으로 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쳐보시면 다 나와요. 다 찾을 수 있는 것들로만 구성했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프랑스어로 이제 되어 있긴 한데 이 중에서 또 이 작가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막 해석해 놓은 게 있고 막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한 게 있는데 그거 말고 이 노벨상 수상자 본인이 말씀하신 거를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 누송 아리베 뭐 어쩌고 막 돼 있는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 본인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본인이 소속된 어떤 학자 그룹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무언가 어떤 인공적인 조작이 있었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다. 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노벨상 수상자고 여기저기서 아주 많이 불려서 강의도 하시고 권위가 있으신 분인데 네, 그래서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실 우리나라의 언론에서도 이제 보도를 했어요. 조선일보에서 프랑스의 바이러스 학자인 루이크 몽타니에 박사가 이제 코로나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되게 사실 좀 이거 처음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HIV 그러니까 에이즈 바이러스의 시퀀스가 들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근데 제가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 소위 인플루엔자나 뭐 그런 어떤 사스 일으키는 호흡기 바이러스 있잖아요. 그 시퀀스하고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시퀀스가 두 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딱 보면 되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그거를 이제 노벨상 수상자도 얘기를 하시고 있고 네, 그래서 이게 많이 이슈가 됐는데 이제 여기 동영상이 있어요. 이분이 직접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이제 이 기사 찾아보시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어긴 한데 네, 좀 어렵긴 하죠. 그래서 이 보시면은 뭐
르프리 노벨 드 메디슨 뭐 어쩌고 그 분이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조작된 거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컨펌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자체에 대해서 여기 랭테 그알리테 드 레미시옹 이게 아예 엔타이어 쇼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쇼다 이거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 만든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 세계적인 이런 어떤 팬데믹이 일어나고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꼭 한번 직접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앞서 그 조선일보 그 기사에서 딱 정리가 돼 있는 건데 뭐 금융 블로거가 말한 건 뭐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저 어떤 권위도 없는 사람이고 근데 이제 어떤 광저우 저 어떤 계신 교수님이 이런 증언을 했었고 또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이제 미국에서 그 우한 연구소 방문했을 때 뭐 여러 가지 관리가 취약하다. 근데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올 수 있는 걸 생각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에이즈 바이러스를 본인이 직접 최초로 발견했고 그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하신 분이 사실 발언하신 게 저는 굉장히 권위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논문 같은 것도 보여드릴 건데 그 논문 자체는 이제 또 그 논문에 대한 또 반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분야에 가장 앞서 계신 분의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얘기하고 하시고 있는 게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확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공적인 바이러스라는 건 확신을 하는데 그것을 누가 말하듯이 이렇게 일부러 막 무슨 무기가 생화학 무기처럼 이제 일부러 그거를 유출을 시켰다라고까지는 말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실제로 본인도 모르니까. 근데 어떤 에이즈 백신을 개발하고 싶어서 막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온 거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인공적인 바이러스라는 것은 이제 확신을 하신다는 거죠. 네. 사실 이것만 해도 되게 좀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사실은 이게 자연에서 나온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거 기사를 하나만 더 가져온 코넥시옹이라고 이제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프랑스가 사실 이제 영어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소식을 몰라요. 쟤네들은 영어를 쓰기도 싫어하고 자기네 언어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있어가지고 이쪽 소식 잘 모르는데 이제 영자로 이제 기사가 또 나오는 또 신문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 기사에 나온 걸 제가 그냥 그대로 가져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랑 에이즈 바이러스 HIV라고 해요. Human Immunodeficiency 바이러스라고 인간 후천성 면역 결핍증 바이러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한에 있는 아예 그냥 중국인 대학 교수가 이게 중국 글로벌 타임즈인데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영자 신문을 내는 신문이에요. 거기다가 인터뷰할 때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렸을 때 그 몸의 반응이 사스 걸렸을 때랑 에이즈 걸렸을 때 그 두 개 같이 나온다 지금. 네, 되게 좀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Combination of SARS and AIDS 이렇게 네, 중국 학자가 직접 이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발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보도가 됐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반론이 많아요. 학자 그룹들이 반론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공식적으로 평가를 하면 안 될 거예요. 제가 기껏 대학원생이고 저가 어떤 권위를 갖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뭐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너무 어용 학자들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왜냐면 객관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좀 편향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여기 그만하겠습니다. 여기 트루스 포럼이기 때문에 제 의견은 조금 줄이도록 하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랑 이제 HIV가 이제 연관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스페인의 학자들도 이것을 완전히 지적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좀 어렵겠지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랑 HIV 바이러스의 그 프로테이즈라는 그 바이러스의 그런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하는 그게 있어요. 그 엔자임보다 뭐 프로틴이라고 그러니까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두 개가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바이러스가 자기 복제를 할 때 이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인데 그 두 개가 너무 비슷하고 그래서 심지어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좀 유의미한 치료 성과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에이즈 치료할 때 쓰는 약을 그대로 코로나 환자한테 했더니 치료가 된다. 이게 네, 그런 아예 어떤 치료 결과까지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상당히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HIV랑 많은 어떤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 네, 또 인공적인 바이러스라고 이분이 또 공언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 노벨상 수상자에 대한 얘기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중화권에 아주 촉망받던 과학자인 이제 이 옌리멍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원래 홍콩대에서 일하던 분이고 네이처의 논문을 일저자로 내신 분이에요. 이 논문을 여기 보시면 리맹얀 이분이거든요. 근데 이
이게 여기 보시면 네이처 그냥 이제 네이처 학술지인데 이게 뭐 네이처의 어떤 자매지라고 해가지고 네이처라는 이 학술지 그룹에 소속된 어떤 다른 어떤 그런 작은 그런 저널들이 있어요. 네이처 메디슨,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 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논문을 내는 것도 사실 과학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 영예입니다. 정말 큰 영예고 이런 네이처의 논문 하나 내면 사실 서울대 교수 그냥 되죠. 그러니까 뭐 다른 이거 제가 그냥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 권위 있는 세계 최고의 학술지인데 거기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거를 아예 일저자로 올리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유사과학자나 무슨 뭐 헛소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실력 있는 홍콩대 연구진의 일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근데 발표하신 것들과 그걸로 인해서 중국 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또 여러분이 또 다 찾을 수 있는 거 그냥 이거 그대로 인터넷 찾으면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고 네 그래서 가져왔는데 그 이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까 그 리크 몽타니에 그 프랑스 학자분은 이제 그냥 자기의 확신에 대해서만 증언을 했고 이분 아예 논문을 썼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인공적인 바이러스인지를 엄청 진짜 다양한 증거들로 입증한 논문을 썼는데 그거를 이제 발표하고 나서 당연히 이제 중국 공산당에게 이제 박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제가 뭐 기사를 다 읽을 필요는 없고 네 요약하자면 네 코로나가 인공적이라는 거 폭로했다가 중국에서 쫓겨났고 엄청 그런 좀 압박을 많이 받았고 지금은 미국에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아까 그 네이처 논문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분이 코로나가 인공적인 바이러스라는 것을 이제 입증하는 그런 논문을 쓴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논문에 있는 어떤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은 EcoR1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여기 보이 GAATTC 있고 BSTE2 또 있고 근데 이거 두 개만 보셔도 사실 이쪽 전문자분들은 느낌이 오실 거예요. 또 유튜브로 보시니까 또 이쪽 전공인분들도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두 개만 봐도 벌써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네 아주 논리적으로 너무 정확한 걸 쓰셨고 그래서 전공자분들은 꼭 제가 보여드린 이 논문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이거를 논리적으로 굉장히 사실 뭐 이게 완벽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여기 이 equal R1 BST 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박테리아나 어떤 바이러스의 그런 유전자를 편집할 때 요즘 유전자를 편집한다고 하잖아요. DNA를 그럴 때 이렇게 많이 쓰는 도구입니다. 저희 서울대학교에서도 오늘 주말인데 오늘 하루에만 이거 엄청 많이 썼을 거예요. 아마 다들 대학원생들 나와서 열심히 하고 저도 얼마 전에 썼고 여기 뭐 PCR, 깁슨 어셈블리 이거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석사과정생들도 다 많이 쓰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코로나를 이제 인공적으로 정말 만들었다는 게 사실이라면 뭐 엄청 어렵게 막 복잡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게 한 것도 아니고 너무 그게 익스플리시트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조작의 증거가 너무 전공자를 보기에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증거가 뭐 하나만 있으면 좀 의심을 해보겠는데 네, 세 가지 이상이기 때문에 정말 네, 좀 심각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지금 갑자기 끝나서 좀 황당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네, 사실 제가 너무 호들갑 떠는 거야. 뭐 겨우 이 정도 조금 했다고 무슨 뭐 법인이 어쩌니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전공 쪽 분야다 보니까 좀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말을 했다가 나중에 혹시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한 게 있어서 어떤 좀 팩트 기반으로 좀 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이거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개인적인 믿음인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공적인 바이러스라는 거를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 그 지금 어떤 이 팬데믹 사건의 어떤 실체와 또 어떤 진실들에 대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밝혀지고 드러날 날이 사실 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날이 아마 계속 안 온다면 제가 이런 걸 말하기 힘들었을 텐데 저는 그게 곧 가까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미리 말을 한다는 생각으로 선지자가 이제 미리 말한다. 뭐 제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조금 흉내를 내봤어요. 좀 이렇게 이게 세상에 다 알려지기 전에 조금 더 미리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할 때는 엄청 말이 많았는데 발표할 때 이거 너무 분량이 적어서 좀, 네, 좀 제가 무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다음에 뭔가 또 하게 되면 조금 더 충실하게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걸 제가 알려드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 나시면 심심하면. 네, 네, 감사합니다.